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화재 예방 조치 중에 이제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거기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가보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보일러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등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보일러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별표에서 얘기하는 난로, 건조, 가스, 전기, 용접, 용단 맞습니까? 용접, 용단, 그리고 노화덕, 또 음식, 조리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떤 사항을 지켜야 되는지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갔을 때 이제 보일러부터 한번 볼게요. 보일러. 자,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이나 연통은 귀조토 등 난연성 또는 뭘로 덮어 씌워라?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라. 이거 제가 꼭 알고 있으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 바깥쪽으로 연통을 뺀단 말이에요. 또는 증기가 나오는 증기기관을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그럼 벽,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닥보다는 이제 이런 벽, 천장, 그죠?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냐? 여기 뜨거 할 거거든. 뜨거 할 거거든. 뜨거 할 거거든. 맞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요거 중심으로 잘 알고 계시라고요. 난연, 불연. 그러니까 규조토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난연성이나 불연성으로 어떻게 하래요? 덮어 씌워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맞죠? 요거 잘 알고 계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유나 등유를 사용해요. 경유와 등유. 그러니까 경유, 등유는 뭐예요? 액체죠, 액체. 그러면 연료 탱크로부터 보일러 본체, 그죠? 연료가 있고 여기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둘 사이의 거리를 몇 메타? 이거 외웠죠? 1m 이상. 그죠? 그래서 1m 이상의 거리를 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평거리로 보행거리가 아니고 수평거리로 떼어라 라고 되어 있고, 연료 차단 개폐 밸브는 연료 탱크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치사하게 나오고 보세요. 여기로부터 0.5m 이내예요. 제가 절반이라 그랬죠. 절반. 요 거리의 절반이라 그랬죠. 자, 이거를 또 보일러로부터로 바꿀 수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나올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죠? 연료 탱크로부터 0.5예요. 그래서 숫자 중심으로 일단 보시긴 하시는데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라고. 됐죠? 그리고 연료 탱크와 연료 공급배 간에는 여과장치. 왜냐하면 연료가 이 안쪽으로 공급이 됐을 때 그 연료 안에 찌꺼기나 이런 게 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찌꺼기로 인해서 얘 자체가 또 고장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연료에 대한 연소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도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과장치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허용된 연료 외의 거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겠죠. 야, 등유난로인데 거기다가 이제 휘발유를 넣는다거나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의 거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보단 사용하지 않을 것이 더 맞겠죠, 말이. 이게 왜 설치로 들어갔을까요? 사용하지 않을 것 이렇게 넣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연료 탱크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받침대에 받쳐놔야 되는데, 여기를 받침대를 이렇게 받쳐놔야 되는데 다 불연재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난연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기만 난연이 나오고 나머진 재료 나오면 대부분 다 불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숫자 뭐 나왔어요? 1이랑 0.5 나왔어요. 수평거리 1m 이상, 그리고 연료 차단 개폐 밸브 연료 탱크로부터 0.5. 요거 이내에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연료예요? 야오, 기체 연료. 그죠? 기체 연료. 그럼 기체 연료는 가스. 그지?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를 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돌린대요. 그럼 그럴 때는 얘가 기체다 보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환기가 되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죠? 환기구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이게 X가 머무르지 않을 것.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데 모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연료 공급 배관은 금속관이래요. 금속관. 요거 고무관 아닙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설치를 하래요. 그리고 얘는 똑같다 그랬죠. 연료 차단 개폐율은 연료 용기로부터 0.5m. 똑같죠. 그리고 가스가 샜을 때 삐오삐오 울려줄 수 있는 경보기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등 고체 연료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체 연료라고 되어 있고, 화목, 요게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체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의 간격 또는 불연재료로 된 별도로 구획된 공간에 보유를 해줘라. 그러니까 고체 연료가 보일러와 약간 거리를 또 띄어야 되고, 불연재료로 별도 구획된 공간에 또 보관을 해줘야 되고, 그죠? 이런 개념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는이에요. 또는 2m 이상의 간격 또는 불연재료로 된 별도 구획된 공간의 보관. 두 번째, 자,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게 이상자가 없다 그랬어요. 0.6m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연통이 지나갈 때 여기 거리를 천장으로부터 0.6m 띄고, 건물 밖으로 나올 거면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빼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연통은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그 보일러 본체보다 몇 메타 이상? 2m 이상 높게 연장을 해서 설치를 해줘라. 2m. 그죠?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는 우리 2m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본체와 거리 2m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보일러 본체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하는 거. 대신에 이 연통 거리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0.6m 튀어나오는 거. 자, 그리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이나 지붕. 그죠? 여기가 벽면, 지붕이면 얘 뭘로 설치하래요?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줘라. 뭐로 설치하라고? 불연재료. 제가 대부분 다 불연재료라 그랬죠. 그쵸? 요거 하나 잘 보시고. 그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연통 재질도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다 불연재료죠, 지금. 다 불연재료입니다. 그리고 얘는 공통 기준이죠.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 여기 거리. 0.6m 이상 떨어뜨려라 라고 되어 있고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했을 때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를 해라. 대신에 금속 외의 불연재료 또는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일러 기준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목 보일러 있죠. 이거 화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숫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화목은 꼭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하나만 가지고 안 나온다 그랬죠? 섞여서 나와요. 보일러면 보일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일러 난로 섞여서 나오고, 음식조리 막 섞여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가로치기 되어 있을 때 채울 수 있어야 되고, 아셨죠? 이 가로치기 교재는 제가 나중에 이제 문풀 교재 있죠? 우리 10월부터 이제 문풀한다 그랬잖아요. 그 문풀 교재 앞쪽에다가 제가 수록을 할 겁니다. 가로치기를. 그런 그 가로치기 여러분들 그때 채우시면서 한 번 더 학습이 됐는지 다시 한번 해독하시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요. 한 번 더. 자, 그리고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했을 때 뭐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고. 자, 난로입니다.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연통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를 해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나와 있던 우리 뭐하고 똑같아요? 보일러 뭐요? 화덕하고 똑같잖아요. 화목.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화목에도 뭐가 있었냐면,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거기는 이상이 아니었죠. 여기가 그냥 0.6m였죠. 그쵸? 특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출구는 밖으로, 이건 동일하죠. 이게 틀린 거죠. 얘가 아까 화목에는 이렇게 왜 화덕이라고 하죠? 화목에는 그냥 0.6m라고 나와 있었는데, 맞죠? 근데 여기는 이상자가 붙어 있다. 원래 이게 맞다니까, 근데. 이게 맞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또 아까 보일러 부분하고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도 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 갔을 때는요, 증기기관이 있었어요.
어디에는? 보일러에는. 여긴 증기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그래서 보일러에는 증기기관과 연통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연통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규조토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야,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난연성, 불연성이 거의 안 나오잖아. 난연성 자체가 잘 안 나와요. 다 불연성인데 얘 혼자 난연성이니까 조금 잘 보시라고. 이런 거.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덮어씌움이라고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동식 난로는 기본 이렇게 사람,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가 되고 연료 누출 차단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기준도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난로 기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 장소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난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로 옳게 짝져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아직 그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죠. 다중영업소, 학원, 독서실, 영화상영관, 공연, 그죠? 공연장 막 많아요. 가보면 병원도 있어요. 병원, 막 병원도 있고요. 막 엄청 많습니다. 병원도 있고 미술관, 뭐 가설 건축물, 네,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설비입니다. 건조설비는 벽천장 사이의 거리가 0.5m.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일러에는 0.6m였단 말이에요. 여기 0.5.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건조 오징어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어차피 얘 5밖에 없다고. 그리고 건조 물품이 여름과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하고 실내에 설치하면 벽천장 또는 바닥은 다 계속 불연. 난연 안 나와. 여러분들 난연 안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원래 가스 전기 시설이 중간에 있는데 가스 전기 시설은 여기다가 쓸까요? 첨언해 두십시오. 가스나 무슨 시설이요? 전기 시설. 그죠? 그럼 이 가스나 전기 시설은 그냥 해당 법에 따르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법이나 전기법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이죠. 용접용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용접용단 보셔도 돼요. 근데 원래는 앞에 이제 불꽃을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긴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 다음 항목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첨언을 해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 그때 굳이 이걸 또 중복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m 이내에는 그죠? 5m 이내에는 소화기를 갖추어 두래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덮어놓은 이불 덮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불. 됐죠? 그래서 요게 그리고 반경이라 그랬어요. 반경. 그래서 반호 반십. 용용은 반호 반십이에요. 하셨죠? 예전에는 그냥 용용 50 외우고 가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반경도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반지름, 원의 반지름. 자,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노화덕 나오죠. 노화덕. 그죠? 그럼 노화덕도 일단 실내에 설치하는 이게 실외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디든. 아까 계속 실내라는 말만 계속 나왔었죠. 실내에 설치를 하면 흙이나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를 해주래요. 흙이나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흙은 지금 처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노나 화덕 설비 설치하는 곳은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대요. 노화덕 설치 장소의 벽 천장은 불연재료. 계속 불연재료입니다. 불연재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노 또는 화덕 주위에는 턱을 꼭 설치를 해줘라. 몇 메타 이상? 0.1m 이상.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네 번째 가보면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열량이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땐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불연재료.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60분 플러스 60분. 그리고 노 주위의 안전거리 몇 메타?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음식조리입니다. 음식조리.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 이건 이제 공기를 배출하는, 여기 불이 나면, 불이 난대요, 여러분들. 불이 나면 안 되죠. 음식을 하면, 고등어를 굽거나 하면, 삼겹살을 굽거나 하면 여기 렌지 후드 있다 그랬죠? 배출 덕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래? 0.5mm 이상, 요 두께가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 아연도금 강판이나 내식성 불연재료. 맞죠? 네, 그래서 0.5mm 이상 잘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가보면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 제거 필터, 그래서 가정용도 다 필터 있다 그랬죠. 맞죠? 이렇게 렌즈 후드에 가보면 다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얘 두 개 잘 보시라고, 요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얘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가스렌지다. 예를 들면 주변에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뜨려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반, 주변에 선반이 있거나 또는 천장 또는 반자, 여기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설치를 하고, 조리기구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는 그 건물에 가연성 주요 구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불연재료로 덮어 씌우래. 그 가까운 게 몇 메타? 0.15m. 됐습니까? 그래서 떨어뜨리는 게 0.6이에요. 반자 선반 0.6. 그리고 덮어 씌우는 게 0.15. 됐습니까? 이게 뭐 4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셔도 되고. 그리고 저기 가보면 뭐가 나온다, 여기에? 두께가 나온다. 요거 꼭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뭐 보일러라던가 건조설비라던가 노화덕 다 얘기했을 때 가정용이나 주택용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셨죠? 다 제외입니다. 다 제외라고 나와 있고, 여기 가보면 보십시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당기구 및 노화덕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꼭 갖추랴. 소화기 1개 이상을 꼭 갖춰라. 그리고 주택용은 제외라는 건 제가 요거 위에 있는 설비들 주택용은 다 제외하는 거고, 요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소화기 꼭 갖춰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살짝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가보면 소화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 노화덕 다 있죠. 음식조리에 대한 건 없네. 맞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가스나 전기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소화기 기준은 또 따로 없네요. 뭐 그런 것도 좀 포인트로 잘 따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가연물. 이게 시행령 별표이죠. 그죠? 그럼 특수가연물에 먼저 뭐부터 정리하셔라? 요거요. 별표부터. 맞죠? 그래서 면화, 나무껍질 대패밥,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 볏짚류. 이게 왜 들어갔죠? 요거 삭제입니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한번 개정이 됐을 때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이 제가 놓쳤네요.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재생자원연료 빼주십시오. 이거 빼버려요, 그냥. 없습니다. 없습니다. 됐죠? 없고. 자, 면화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화야. 나대지 마라. 너하고 나는 넘사벽이야. 그죠? 넘사벽이야. 꺼지고 가고 식목일 날와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앞에 위쪽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 비용이 넘사벽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이사 비용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그죠? 요거 꼭 알고 계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가연성 액체류가 나오고요.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가 나오죠. 요거 2, 10. 조심하실 게 위에 가보면 여기에 나무 껍질은 여기 들어가요. 나무 부스러기는 여기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목재 가공품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무나 플라스틱인데 발포를 시키면 20. 그 밖의 것은 3,000. 그래서 여기 갔을 때 고무나 플라스틱 그 밖의 것도 여기서 그냥 같이 보셔도 좋아요. 그 밖의 것도 여기서 같이 보시면 좋고 세제곱미터는 세제곱미터끼리만. 그래서 가연성 액체 2,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고무 플라스틱 발포시킨 거 20.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이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요 정의가 예전에 한번 지방직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것들은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로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 풀 때. 자, 일단은 먼저 뭐를 정리하시라고요? 요 수량부터. 면화야 나대지 마라. 너하고 나는 넌사벽이야. 가고 성목일날 와. 해가지고 외워두시고 이사비용 1,000만원 3,000만원 하시고 세제곱미터 따로 외워두시고. 됐습니까? 네, 요게 특수가연물이고요. 그럼 특수가연물을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요것도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먼저 종류부터 외워두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일반 가연물이 아니고 뭐다 보니까 특수가연물이다. 그러니까 위험한 가연물이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수가연물이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에는 뭐를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 표지. 여기에 뭐가 있다? 특수가연물이 있다. 라는 걸 꼭 표지를 이제 설치를 해줘서 꼭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표지에는 우리가 뭐를 이제 넣어놓냐면 이런 거. 품명, 저장 수량, 최적당 질량, 성명, 직책, 연락처. 그죠? 여기 금지 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이따가 저하고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표지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표지에 표시되는 내용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이 정도 그냥 살짝 보시고 저장 기준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기본 깔고 갈게. 여기는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 목탄은 제외한다라는 거 깔고 가시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일단 요게 기본입니다.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뭐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가 없을 때 높이 몇 메타? 10m 이하로 쌓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바닥 면적이 50, 성목일 때는 200.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10에 50에 200. 근데 이 성목이 발전용일 땐 제외라고. 근데 내가 그 장소에 살수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를 했다? 그럼 조금 높아지죠. 그죠? 15m까지 쌓을 수 있고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200, 300. 그죠? 200에 300. 맞습니까? 네, 요거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외에 특수가연물을 쌓아 저장할 때 실외에 같이 저장을 할 때 쌓는 부분과 대지 경계선 또는 도로, 인접 건축물, 그러니까 주변과 몇 메타 이상 이격을 시키래요? 6m 이상 이격을 시키래요. 특수가연물과. 맞죠? 그래서 6m 이상 간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쌓는 높이보다 높은, 이것도 보면 1m면 그냥 1m라고 하지 참 보면 0.9 답답합니다. 0.9m 이상 내화 구조 벽체를 설치하면 제외. 그러니까 6m 이상 이격을 시키든 아니면 이런 벽체를 설치를 하든. 그죠? 5번 실내에 저장한대. 실내 안쪽에 저장하는 거죠. 그럼 건물의 주요 구조물은 내화 구조고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로 꼭 설치를 해주래요. 그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동일 공간에 보관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화 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와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두 가지가 다르다. 그리고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실내냐 실외냐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과 바닥 면적 사이를 1.2m 이게 이거야 여러분들. A 가연물과 B 가연물이 있으면 요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실내면 1.2m 떨어뜨리면 된대요. 또는 쌓는 높이의 몇 분의 1? 2분의 1 중 큰 값 이상을 이격을 하래. 그죠? 1, 2야 1, 2, 1, 2, 1, 2 큰 값이에요. 대신에. 그리고 실외는 제가 3이라 그랬죠. 3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으로 이격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됐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그리고 표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지는 백색의 문자 흑색이거든요. 근데 화기 엄금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요거 잘 보십시오.
붉은색에 백색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이즈는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한 변 0.3, 다른 한 변 0.6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됐습니다. 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한 걸 정리한 거예요? 별표에 대한 걸 정리한 겁니다. 이 별표 내용이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돼. 아셨죠? 꼭이야 여러분들. 꼭이야. 제대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요? 이름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 자, 이거 누가 지정한다고? 얘부터 정리하셔야죠. 근데 만약 시도지사가 미처 요청을 못한 건 누가 지정해요? 청장이 추가로 어떻게 보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모르고 지정을 안 했대요. 그러면 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맞습니까? 그러면 지정은 어차피 이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종류 요거 꼭 암기. 꼭 암기. 됐나요? 그래서 시장, 공장 창고, 목조, 노후 불량, 예전에 노후 불량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갔고, 그리고 위험물, 그리고 석유 공장, 산업, 소방 없는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 없는 지역, 그리고 최근에 물류단지가 추가가 됐죠. 맞죠? 또 소방관서장이 여기 외의 지역 중에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보시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석유공장, 산업단지, 소방, 모모 없는 지역 맞습니까? 그리고 물류단지가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시오자로 시작되는 애들은 얘가 없다 그랬죠. 밀집. 근데 나머지 공창. 그러니까 이게 시오자가 없었는데 원래 항상 시오자 들어간 건 다 없었는데 얘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것 뿐입니다. 자, 공창 들어가 있고 목조, 노블, 위험. 자, 요런 애들은 다 뭐가 들어가 있다? 밀집자가 들어가 있다. 밀집.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됐습니다. 네,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 밑에 갔을 때 이제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소방관서장은요. 화재안전조사를 이 안쪽 실시를 해줘야 된다. 화재예방 강화지구를. 그죠? 안쪽에 화재예방 강화지구에 갔을 때 이 안쪽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누가? 관서장이. 근데 관서장이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다. 소방시설이. 그럼 그에 따른 조치명령을 누가 한대요? 또 관서장이 한답니다. 조사식이 언제 한대요? 연일회. 연일회. 요거 다 누가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훈련 및 교육 관서장이 합니다. 연일회 10일 전 통보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아셨죠? 그리고 화재예방 강화지구 관리대장 누가 작성합니까? 시도지사가 작성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대장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강화지구 관리대장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정리를 또 잘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맞죠? 그래서 화재예방 강화지구까지가 제가 봤을 때 이 챕터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화재예방 강화지구까지. 아까 별표에서. 이렇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19조 한번 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만 끝나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안전관리자 빼고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또 공사업법으로 빨리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 끝내고 공사업법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